네이버에 사회복지사 검색하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광고글이 너무 많은데요. 실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고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모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준비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시죠. 사회복지사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회복지 제도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해주죠. 사회복지사 취업할 때에는 보통 센터, 병원, 기업, 기관 등으로 갑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면 사회복지 공무원으로도 근무할 수 있어요. 다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1급 시험 자격을 갖춘 후 시험 통과, 1년 1000시간의 수련을 거친 뒤에야 해당 분야의 전문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로 취업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건강가정사 등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으면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죠.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 2급을 따야 돼요. 2급을 따려면 실습은 필수고요. 사회복지 실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 업무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랑 현장 최전선에서 소통을 해야 하거든요. 직접 실무 경험을 해봐야 어떻게 현장이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겠죠. 실습 기간마다 업무 형태는 다르지만 주로 업무 보조, 참관 등을 합니다. 내가 노인복지관에서 일한다고 하면 노인분들 사례관리, 프로그램 보조, 일상생활 케어 등을 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 시설일 경우에는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간접 체험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고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서류 업무도 해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실습 중에 실습 일지와 보고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습이 끝나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내가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관으로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은 사이버대, 방통대, 학점은행제 교육원에서 실습 신청을 하고 실습 기간을 직접 구해서 총 160시간의 실습을 진행하면 돼요. 이때 대학 교수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세미나는 필참이에요. 보통 3번 나가는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자동 꽈락이거든요. 실습이 다 끝나면 실습 일지, 실습 확인서, 실습 평가서를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따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학점제와 학년제라는 거예요. 방통대, 사이버대, 일반 4년제, 전문대는 고등교육법에 속해서 학년을 다 끝내야만 2급 자격증이 나와요.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학점제이기 때문에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 기간이 최소 1년 반 정도이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걸리는 편이에요. 학점은행제는 기간도 짧고 비용도 방통대보다 조금 더 나가는 편이라 2급을 취득한다면 학점은행제가 효율적인 편입니다. 학점은행제 진행할 때 비용을 더 줄이는 방법으로 독학사 시험 합격, 자격증 취득, 전적대 인정 등이 있어요. 이 방법을 활용하면 2급 준비하는 기간과 수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50, 60대에 사회복지사로 취업해서 활동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실제로 면접장이나 실습 세미나에 가보셔도 50대 지원자들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50대 이상 분들을 채용하는 곳도 있고요. 복지관에서도 어르신과 소통할 때 필요한 사회복지사가 너무 어린 친구들보다는 같이 공감할 수 있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복지사를 원하거든요. 어떤 사회복지사 현직자분이 말씀하시기로 과거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을 받으실 때 나이대가 대부분 60대 어머님 뻘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70대 나이에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격증은 다양합니다. 복지, 보건, 사무 쪽이 그 예시인데요. 먼저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건 내가 어떤 분야로 취업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지기관 사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업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 취업 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우선이고 방향성이 잡히고 나면 해당 분야 자격증에 대해 최대한 심도 있게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야 남들보다 빠르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원자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둘 다 갖고 있는 지원자 중에 누구를 뽑으실 건가요? 누가 봐도 후자를 선호하겠죠. 요양보호사 외에 노인심리 상담사 등 노인 관련 자격증들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면 요양보호사 딸 때 들어야 하는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때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은 320시간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육 시간은 50시간이에요. 약 7분의 1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추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 가족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세요?
우선 2급은 관련 과목 이수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1급은 국가 자격증이라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 합니다. 사실 취업은 2급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큰 급여 차이도 없고요. 다만 보이지 않는 손과 장벽은 존재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업무 평가나 승진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1급 소지자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이외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급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취업하려는 분야가 1급을 필요로 하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 1급 장애인은 밤에 잘 때 잘못하면 몸에 커다란 구멍 같은 종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면서도 몸을 돌려줘야 하거든요. 이동 목욕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 등을 밀어드려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내 몸을 쓰며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는 담당하는 클라이언트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담당 클라이언트에게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어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고 그에 따라 클라이언트도 믿음이 생기겠죠. 이들을 무관심하게 대하고 일로서만 대한다면 사회복지사 직업 자체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사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사회복지사로 인정받고 싶다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과 애정, 소통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능 재주꾼일수록 일하기 편해집니다. 샌드위치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단순히 샌드위치를 만들고 제공하는 게 끝이 아니라 식사를 돕고 설거지를 하고 샌드위치 재료 구매에 대한 회계 업무도 해야 돼요. 사회복지사 주 업무 외에도 여러 능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업무에 도움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시작하기 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탑10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영상 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회복지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상담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개개인 상황에 맞게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가시TV 해줄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